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은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흐름에서 보이는 것 중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 거래량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월 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서 상승의 힘이 이제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상승하고 높이 상승을 하다 보면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돼요. 이 피로감이 누적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차게 상승을 못하고 결국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빵 쳐줘야겠죠. 빵 쳐주면서 밀고 올라가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피크치가 이렇게 줄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쳐줬고 거래량이 딱 쳐줬고 보통 패턴에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두 가지인데 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땅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를 줄이면서 눌림을 주고요.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렇게 눌림 이렇게 상승 N자형 눌림목의 형태를 띱니다. 이런 이렇게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오늘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거죠. 대신에 요 이전 거래량보다 더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이 정도 거래량이 좋고요. 전일보다 약간 늘어나는 정도. 그리고 오늘 좀 상승이 좀 과도하게 가면서 그냥 거래량이 빵 친다. 그럼 단기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눌림을 거래량을 줄이면서 눌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한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서 전일 고점 돌파하면서 약간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눌러주고 장 초반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40까지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요.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흐름에서 240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은 역시 좀 이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안 좋은 징조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이런 패턴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한 200도 무너지고 한 190까지 거래량을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줄이면서 한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깊게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됐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아래로 무너지면서 이제 아래로 딱 무너질 때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터진다. 근데 지금은 전일 거래량이 한 이 정도로 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약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경우 있고
그럼 다시 이렇게 이제 U자형을 그리면서 바닥을 잡으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걸 다시 잡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 늘어나면서 밀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이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징조예요.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해서 거래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 이게 되게 안 좋은 징조거든요. 그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지금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린다는 게 아니고 밀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미리 매도하는 것은 성급하다. 예, 이게 수렴되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라인만 좀 잘 지켜주고 장 초반에 대량 매물만 쏟아지지 않는다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대량의 매물이 쏟아진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거래량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3일 이렇게 조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시 이렇게 밀어 이렇게 잡아 올려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잘 이제 지켜지는지 눈여겨봐야 되고, 장 시작되면은 이제 여기 고점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돌파하면서 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보다는 아니 요거 지금 60분 에서 봤을 때 요 한 요 정도 약간 많이 이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겠지 하고 미리 파는 것은 조금 빠를 수 있어요. 네, 뭐 미리 팔아도 돼요, 사실. 일단은 기본 모양이 갖춰졌으니까 팔고 돌파 시에 가서 다시 잡고 뭐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 단기 투자자용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저기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팔고 가면은 다시 잡고, 왜냐하면 이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일단은 수익 챙겨 주시고 다시 이제 갈 때 다시 올라타고, 지금 안 팔면은 이제 힘들게 얻었던 수익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조정까지 해서 며칠을 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의 상태가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될 만해요. 좀 한 달 넘게 상승을 해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요.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힘을 쓰면서 잘 올라가 준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냥 에너자이저처럼 지치지 않는 힘으로 그냥 계속 밀고 올라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더라도 뭐 이상할 건 전혀 없고, 그렇다고 뭐 장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이제 힘을 뿜어대면 그야말로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주에 이제 좀 장이 좀 쉬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가면 되고,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은 뭐 거의 다 끝나가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종결을 하냐 아냐는 또 뭐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끝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끝나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금리가 제일 무서워요. 예.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내려오고 금리를 낮추면 주가는 올라간다. 음. 어, 그래서 그 대대적인 어떤 상승세는 방향은 아직 꺾이지 않았고 대대적인 상승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조정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뭐 이제 관건이지. 그냥 대세는 이미 상승입니다. 음. 자,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전략을 짜시면 돼요. 이 조정 타이밍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각자 이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목들이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테슬라 같은 경우 여기서 양봉 3개를 쫙 뽑아 올리면서 양봉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예, 양봉 5개를 뽑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 다른 종목들도 뭐 지난주에 대단했죠. 음, 그래서 지금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막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액션이 필요한 그런 지금 순간순간입니다. 자, 좋은 투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